네, 안녕하세요. 현모코치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아침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자전거는 엠플로 P의 카본 프로 모델입니다. 오늘은 좀 일찍 출근했어요. 오늘 오전부터 이제 연달아 출고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가 출고되기 전에 또 자전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엠플로 아직도 여전히 문의도 많이 오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출고되기 전에 또 가볍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엠플로를 저희가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겠죠. 물론 뭐 구매하시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산악자전거를 좋아하시고 특히 EMTB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양한 소식이나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 좋아하시니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댓글들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뭐 좋은 의견도 있고 또 엄청나게 안 좋은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게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지만 너무 이제 거칠게 또 다른 사람이 내 댓글에 어떠한 다른 의견을 달았다고 또 거기에 너무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서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자전거가 나에게 가치가 있냐에 따라서 구매하실 분은 구매하시는 거고, 보고 지나가실 분은 보고 지나가시는 건데, 어쨌든 이런 자전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이거를 구매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이후에 나오는 자전거들에 대해서 더 좋은 자전거들을 탈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엠플로라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의견들을 듣고 저도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면, 엠플로 중국 브랜드가 맞죠. DJI를 만드는 회사가 DJI 아비녹스라는 전기 시스템을 탑재한 전기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엠플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화두가 그런 것 같아요. 중국산 브랜드. 중국산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전거 가격은 지금 가격의 절반 정도 가격이 돼야지 납득이 될 만하다. 뭐 전부의 의견이 아니지만 이런 이제 상당히 극단적인 이제 의견을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중국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저렴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저렴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이 자전거 갖고 있는 객관적인 성능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시대가 중국 브랜드라고 무조건 깎아내리기만 하기에는 중국 브랜드에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뭐 중국을 좋아하는 거 아니고, 저는 제가 사용하는 어떤 제품이든 좋은 거를 사용하기 좋아하고, 가능하면 그 좋은 게 브랜드로서 좀 헤리티지가 있으면 더 좋죠. 사실 쓰면서 어떤 이런 자부심이라든지 어떤 가치가 좀 느껴지니까. 하지만 모든 제품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좀 그런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를 포기하더라도 절대적인 성능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라면 우리가 그 중국이라는 타이틀을 좀 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절대 그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좀 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또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가격이에요. 브랜드에 따른 가격 측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위아위스 자전거를 올려도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시고, 그러면 결국에는 서양산 자전거들, 이거 제일한 뭐 스페셜라이즈드 트랙, 스캇 뭐 이런 자전거들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 저는 또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엠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레임과 모터를 자기네가 만들잖아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자체적인 컴포넌트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수입 브랜드, 그 다음에 서양 브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라는 거 완성하려면. 일단 폭스 샥이 들어가고, 폭스 가변 시트 포스트 들어가고, 마구라 브레이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램 구동계 들어가고, 에르곤 안장하고 그립 들어가고. 지금 엠플로가 저는 스펙 대비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인 1080만원, 1580만원이라는 가격이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나오는 자전거의 스펙 대비 가격은 좀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이 비싼 카본 휠이라든지 카본 핸들바 이런 것들을 이제 자체 생산 제품으로 사용하니까 그래도 단 몇백만 원이라도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나왔다, 소비자 가격이. 근데 지금 시장에는
소비자 가격 플러스 뭐 20%, 30% 많게는 막 40%까지 할인하는 자전거가 있으니까 그 할인된 가격으로 기준을 삼기에는 사실 좀 어렵죠. 절대적인 소비자 가격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자전거 매장을 운영해보면 소비자분들이 납득이 되는 가격의 자전거가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엠플로는 1580만원짜리 모델과 1080만원짜리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소비자분들이 이 성능과 그다음에 나의 그런 니즈에 맞는 지불할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구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아무리 중국산 브랜드라도 유명한 메이저 부속을 쓰지 않고는 자전거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고스펙 자전거가 갖고 있어야 되는 가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7년 전, 8년 전에도 사실 XTR의 풀 서스펜션 자전거를 휠셋까지 최상급으로 맞추면 견적이 한 1200, 1300만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특히 일반 자전거도 아니고 전기 자전거잖아요. 그 시절에 비해서 지금 자전거들이 더 낮은 등급들도 상향 평준화가 된 건 맞지만 성능적으로 어쨌든 이 자전거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성능 대비 가격은 이 정도면 괜찮게 측정이 된 거다. 중국에서 직구하는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원달러 환율을 계산해봐도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잖아요. 유로랑 비교해도 그렇고 달러랑 비교해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전거 소비자 가격이 점점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이 사실 적어지고 있고, 그 높아지는 자전거 가격 때문에 사실 수입사도 힘들고 대리점도 힘들고 소비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자전거를 구매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인정하고 가지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했고 가격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왜 엠플로우는 할인도 안 하는데, 저희 매장은 현금 구매하면은 이제 좀 할인해 드리거든요.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거 다 해드리고 딱 그 정도의 그냥 기본적인 할인밖에 없는데도 이런 상황에서 엠플로우 자전거가 팔리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팔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시장에서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거였냐? 일단 절대적인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 그 다음에 모터의 파워가 세야 되고, 배터리 용량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소음이 없어야 되고, 조작하는 조작감이 부드러워야 되고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어쨌든 시장에는 없는 포지션의 자전거를 엠플로에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게는 20kg가 좀 안 되는 무게, 풀파워 전기 자전거고, 그 다음에 전체 파츠가 얘는 뭐 카본에 폭스 최상급 들어가고 브레이크도 좋은 거 들어가고 하는데, 가격이, 그리고 이런 LCD나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이런 세련됨이, 그 다음에 소음이라든지 자전거 라이딩을 해보면 출력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뭐 시장에서 제일 좋게 평가되고 있는 스페셜라이즈드나 보쉬의 전기 자전거들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월등하게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할인하고 있는 자전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전거를 구매하려고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네, 김세용 코치가 출근했습니다. 시장에서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특히 라이더가 원하는 자전거를 엠플로에서 되게 날카롭게 만들어서 출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반응을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매 예정이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 시장에 없는 포지션의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좋은 자전거가 나와서 이거를 구매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어쨌든 시장에서 라이더가 원하는 새로운 포지션의 자전거가 출시가 됐고 라이더분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구매가 일어나고 매출이 일어나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전 세계의 이런 이제 브랜드들에서 이거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 수준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이 가격에 판매를 할 거면. 물론 브랜드마다 만드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다 있어요. 뭐 레이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성이라든지 퍼포먼스를 위해서 우리가 무게는 좀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 브랜드들도 있고, 우리는 뭐 이렇게 엠플로처럼 좀 경량을 추구한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브랜드마다 만드는 방향성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
새로운 좋은 자전거가 나오면 그로 인해서 다른 브랜드들도 상향 평준화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중국 브랜드가 이런 자전거를 만들어서 가격이 이만큼인데 이거는 내가 구매하지 않을 거지만 내가 보기에도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욕을 하고 까내리기에는 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부분이 끼쳐질 수 있는 일인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편협한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중국산 브랜드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 그러면 이 자전거는 트레일 바이크냐? 많은 분들이 얘는 트레일급이다. 그래서 좀 아쉽다. 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우리나라에서 EMTB를 즐기시는 분들이 보통은 양극화되어 있어요. 도로 쪽에서 투어 위주로 타시거나 아니면 산악에서 거의 다운힐 비스무리한 자전거로 타시거나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고, 네, 그래서 좀 더 트래블이 긴 170mm 헤드각도 높고 좀 더 공격적으로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비녹스가 들어간 다른 프레임들이나 다른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는데, 그렇다고 얘를 트레이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슨 있죠. 예, 트래블이 앞에 포크가 160mm에 적어도 올마운틴 이상급의 퍼포먼스를 내는 자전거인데 이거를 트레일 자전거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좀 너무 극단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얘는 올마운틴 엔듀로 라이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성향의 자전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도로 주행 하시는 분들, 어차피 뭐 25km, 26km 나가는 자전거로도 이제 도로 위주로 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자전거가 도로에서 타기에는 당연히 좋은 부분은 맞고, 우리는 이제 산악에서 타는 걸로 기준을 했을 때도 가볍고, 하지만 어쨌든 트래블이 160mm급의 올마운틴 엔듀로, 그래서 다운힐이라든지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 자전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간이 있어요. 25km가 넘어가는 자전거, 그 다음에 한 23km대, 또 21km대, 또 20km 언더의 자전거들이 산악에서 이렇게 타보면은 그 움직임들이 달라요. 우리가 얼마나 전기 자전거가 아닌 자전거를 다루는 듯하게 다룰 수 있느냐, 이게 또 되게 저는 관건이거든요. 그 필링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게 확실하다. 물론 170mm급, 180mm급의 이제 슈퍼 엔드로 바이크는 아니지만 어쨌든 충분히 다운힐을 즐길 수 있는 자전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보다 더 다운힐 성향의 자전거 원하시면 이제 앞으로 더 한국에 들어올 프레임들이나 완성차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자전거 지금 어떻게 꾸며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전거를 보여드리면 네, 엠플로우 그립과 마고라 MT7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카본 핸들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RRP 머드가드, 아직 볼트공 방식의 순정 팬더가 한국에 안 들어와서 이제 케이블 타입 방식으로 이제 동절기나 해변기 맞이해서 긴 걸로 이렇게 장착을 해드렸고, 네, 그 다음에 에르곤 안장, 네, 그 다음에 보호 필름 잘 보이세요? 네, 깔끔하게 시공했죠. 탑 튜브, 다운 튜브, 사이드, 양쪽 체인스테이, 시스테이 4군데, 그 다음 뒤에까지 전체적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초록색 밸브 보이시죠? 네, 90코어 타이어 인서트까지 장착을 했고, 튜블리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기하게 맥시스 OEM 타이어가 원래 여기 맥시스 글씨가 하얀색인데 얘는 검정색, 여기 타이어 모델까지도 검정색으로 레터링이 되어 있어요. 처음 봤어요. 근데 되게 좀 포스가 있고 멋있는 것 같고, 크랭크 브라더스 페달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객님 오시면, 자, 이제 고객님 오시면 뭐 하죠? 피팅, 세팅,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작하는 법 안내해드리고 해가지고 이제 출고를 할 거예요. 뭐 핸들바 커팅도 해야 되고 아직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얘는 2차 물량이고 3차 물량에 대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2월 둘째 주에 입고가 되는 일정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11월 중에는 예약을 하셔야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 현모 코치와 세영 코치에게 자전거를 좀 관리받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결제 방법은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가능하고 매장에서도 가능하고 현금으로도 가능하니까 네, 가능하신 범위 안에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영코치는 엠플로 자전거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한다면 가성비 최강이다. 가성비 최강이다. 가격대만 놓고 보면 가성비라고 말하는 게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이 정도 모터 파워에 이 정도 배터리 용량에 이 정도 컴포넌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터 배터리 컴포넌트의 무게까지 가벼워지니까 1,500만 원대의 최상의 가성비를 느낄 수 있지 않나 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좀 많이 타보고 많이 경험해본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전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엠플로는 좋은 자전거 맞고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에 오시면 이제 스캇 이랜섬도 구매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끝. 안녕. 편집 잘해주세요.